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6회에서는 수술 직후에 제가 언어장애, 인지장애를 겪었다가 말문이 트이는 대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후의 입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제 1인실에 입원해 있을 때, 잠시만요. 네, Fly me to the moon. 죄송합니다. 네. 1인실에 입원해 계실 때 이제 언어장애와 인지장애를 겪은 상태였잖아요. 겪는 네. 상태였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씩 회복을 했고요. 이제 1인실 입원 생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아침에 일단 몇 시에 일어나게 되나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1인실에 있다 보면 간호사 참고로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8시간으로 나누자면 3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새벽 밤새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 5시 전에 한 4시? 뭐 아무튼 되게 일찍 그 병실에 들어와서 뭘 막 재고 가세요. 네. 뭘 재는지는 솔직히 초기엔 기억 안 났어요. 네. 뭘 막 체크를 해요. 네. 분주하게. 그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체크를 하니까 그 순간에 잠깐 잠이 설핏 깰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잠이 깨니까 그 참에 뭐 조금 더 잔다 해도 뭐 1시간, 2시간 더 자게 되는 거라서 깨다 보면은 6시도 전에 항상 5시, 막 4시 이럴 때 깼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또 6시에 체중제로라고 하죠. 아, 이제 기억났습니다. 장맥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오전의 일과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들어오셔서 뭐 여러 가지를 막 체크하시는 것 같다가 6시 되면은 몸무게 좀 재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 네. 말씀이 뭐냐면 그 간호사 스테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그 병동의 중앙센터 같은 곳인데 네. 그 바로 근처에 키와 몸무게를 잴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뭐 이미 사실 건강 검진하면서 많이 몸무게랑 키 재보셨겠지만 어떤 기계 위에 올라가면 그냥 그 기계가 자동으로 그 키와 몸무게를 재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환자 식별 팔찌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놀이공원 가면은 놀이공원 입장할 때 채워주는 팔찌 있거든요. 바코드 있는 걸로 그 바코드를 놀이공원 들어갈 때 그 바코드 리더에 인식시키면 삐 하면서 자동으로 문이 뭐 열린다든지 네. 그런 환자 식별 표시 팔찌를 차고 있어서 그거를 그 기계에 인식시켜요. 네. 그럼 그 기계가 너는 뭐 이런 환자구나. 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렴 하고 몸무게를 재면 저 몸무게 몇 킬로래요? 라고 간호사 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 정보가 자동으로 간호사분들께 넘어가서 굉장히 편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거는 전날 몸무게가 같이 표시되더라고요. 아, 그랬었어요. 이게 몸무게가 증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가 이제 간호사와 병원 분들에게는 좀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몸무게가 원래 평상시 몸무게보다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뭐 그 신경도 쓰이지도 않고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몸무게가 점점 저의 원래 몸무게로 비슷하게 맞춰지더라고요. 몸이 왜 몸무게가 많이 나왔죠? 그때 부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뭐 밥을 많이 먹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뭐 글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수액을 많이 넣어가지고 몸이 아. 빵빵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침에 검사한 거는 주로 혈압이었어요. 혈압, 아, 네, 산소 포화도, 체온 이런 거를 했는데 네. 사실 산소 포화도와 체온은 계속 정상이셨는데 혈압이 자주 떨어지셨어요. 네, 제가 원래도 혈압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이 좀 다 그래요. 이거는 약간 뭐 유전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혈압이 상시 조금 약간 낮은 편이라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잴 때마다 혈압이 좀 낮다. 이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혈압이 좀 떨어지면은 못 일어나게 하고 계속 누워 있으라고 하고 물 네. 많이 드시라고 하고 그런 네.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몸무게 재는 거 관련해 가지고 네. 그래서 그 몸이 부은 거가 빠지는 거니까 굉장히 소변 양을 많이 측정하게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저희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매일 그날 먹은 식사량과 대소변량을 기재하는 그 양식을 주셨어요. 종인데 거기에다가 아침 얼마큼 먹었는지, 점심은 얼마큼 먹었는지, 뭐 얼마큼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밥은 절반, 3분의 1, 3분의 2 전부, 반찬도 얼마큼, 뭐 물은 얼마큼, 간식은 얼마큼, 이걸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끔은 제가 쓰기도 했지만 초기에는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 남은 잔반량을 보고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기재를 해주고, 대소변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 뭐 소변 뭐 500ml 이거 누가 아느냐, 그 대소변을 측정할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서 그 용변을 볼 때 그 여러분이 아시는 변기 거기다가 싸는 게 아니고 거기 그 변기 안에 그 플라스틱으로 된 도구를 설치합니다. 그 도구는 검색해 보시면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꼭 검색해야 돼요. 네.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저처럼 궁금한 게 많은 분들. 뭐 소변 측정하는 도구까지 검색을. 네. 네. 그러면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는 양이 어느 정도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측정해서 거기다가 같이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 기재 대상에는 물도 얼마큼 마셨는지를 꼭 써야 돼요. 그렇죠. 병원에서 식사와 함께 생수를 또 제공해 주셨거든요. 네. 아침 저녁에 생수를 500ml짜리, 그럼 그거를 얼마나 마셨는지도 꼭 제대로 쓰고, 그걸 또 간호 선생님이 매일 그 용지를 걷어가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식사는 그럼 병원에서 제공하는 일명 병원식을 드셨던 건가요? 네, 병원에서 식사를 3끼를 제공해 주시는데요. 네.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저는 처음에는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면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상태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도 뭐 식사라고 나오니까 아깝기도 하고 뭐 먹어야지 기운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뭐 억지로도 먹고, 또 식사도 괜찮았어요. 나름.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꾸준히 먹고, 또 먹다 지쳐서 못 먹으면 그 남은 것들은 저희 가족들이 좀 대신 먹어주기도 하고 그랬네요. 네. 병원 식사는 어땠습니까? 맛있었나요? 병원 식사는 이제 3끼가 나오는데요. 네. 그게 아마 영양사 선생님께서 다 고루고루 필수 영양분이랑 칼로리를 계산해가지고 내놓으신 걸 텐데, 저는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식판을 배달해 주시는 분께서 조금 옛날이랑 다른 게 뭐냐면, 그 음식들이 다 어떤 냉장고도 아니고 어떤 그 카트 안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청결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청결하게 한 사람만을 위해 세팅된 식사를 정성껏 가져다 주시면서 오늘 점심은 뭐 예를 들면 무슨 특식이다, 드실 거냐라고 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당연히 네, 좋습니다, 특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특식이 나오면 되게 맛있고, 근데 한 가지 재밌었던 건, 저는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식사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그 프레시 카트를 슬쩍 볼 일이 있었는데, 산책을 하다가 네. 그 안에 담겨있는 음식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종류가. 그때 되게 놀랐어요. 그러면은 진짜 사람마다 다른 식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병원에서 꽤나 신경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당뇨병 앓는 분이 드시는 식사, 뭐 무슨 삼킴 장애가 있는 분이 드시는 식사, 이런 게 달라야 될 테니까요. 그건 생각해보면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억을 되돌려보면, 네. 수술 직후에 먹었던 음식은 굉장히 자극이 없던 음식들이었어요. 좀 먹기 편하고 뭐 달고 짜고 그러지 않은 약간 밋밋한 음식? 네. 네, 우리들이 뭐 애기 유동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미음 같은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2주차 병원에 있는 지 2주차, 3주차가 될 때는 매운 것도 조금 나오고 좀 달고 조금 짠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스승님이 음식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막 뭐 일주일 전에 먹었던 음식 이런 것도 되게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여러 가지 뭐 외국 음식도 좋아하고 그런 편이라서 네. 굉장히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 낙이 없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선 재밌는 일이 없어요. 네. 더군다나 저는 1인 병실이고 1인 병실에서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전혀 일어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주는 어떤 긍정적인 자극이 뭐였냐면, 오늘은 무슨 음식이 나올까? 오늘은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 맛없을까? 뭐 그냥 그런 것들이 저의 좀 재미 포인트였어요. 또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네. 아침 식사를 굉장히 빨리 가져다 준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뭐 잠도 안 깨는데 막 아침밥 먹으라고 들이미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이건 초창기엔 저는 아침을 몇 시에 주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시계를 좀 볼 수 있게 되고 보니까 아침 식사는 항상 7시 반, 네. 점심 식사가 12시쯤, 네. 저녁 식사는 6시. 이렇게 네.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 전후로 딱딱 맞게 가져다 주셨던 거예요. 원래는 아침 드셨나요? 저는 원래 아침 식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하루에 원래 2끼를 먹는 편이었고요. 네. 왜냐면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편이 아니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는 스타일이라 아침 식사는 그냥 생략하고 카페라떼 한 잔 타가지고 그거로 배를 채우는 편이었죠. 지금 이제 병원 생활을 거의 한 달을 하신 거잖아요. 네. 입원 생활을. 그러면서 체질이 많이 바뀌셨다고 들었어요.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하게 되니까 아침에 눈이 일찍 떠지고, 네. 또 아침 식사 때문만은 아닌 게, 아침에 그렇게 간호사님들이 깨우시거든요. 와서 혈압 잰다 뭐 한다, 그러니까 잠을 되게 길게 자기가 어렵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또 밤에는 일찍 졸려요. 네. 밤에도 마찬가지. 한 밤 8시, 9시만 되면 졸려가지고 그냥 고개가 그냥 끄덕끄덕 넘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라는 사람의 생활 패턴이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아침형 인간, 네. 제가 전혀 나는 그쪽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5시 반 이런 시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 때 술 좀 드셨죠? 여러분도 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밤새서 술 먹다 보면은 이제 한 3시, 4시쯤 되면 애매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 잔 더 해? 야, 어디를 가야 돼? 이제 술집들은 문은 다 닫고, 막 춥기도 하고, 그때 모텔에 가서 마시기도 돈도 아깝고, 그럴 때 애매하게 이제 막 24시간 커피숍 이런 데 있습니다. 또 막 비디오방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선, 낑겨가지고선, 야, 2-3시간만 버티면 첫 차 시작되니까 첫 차 타고 집에 가자. 아, 그렇게 술을 새벽까지 마셔도 위암은 안 걸리는 거군요. 네, 그때는 정말 건강했던 시절입니다. 뇌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어야 됐는데. 그랬나 봐요. 그때 너무 방탕하게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새벽 5시까지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병원 생활을 하는데, 역시 병원 생활도 제가 점심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침 즈음에서 시간이 마무리되네요. 아, 그렇네요. 병원 식사 이야기로만 한 회가 채워졌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시섬이었습니다. 책은 언제 오디세이 가나요? 기다리세요. 네. 한 78회 정도 되면은 책이 한 권 나올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